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어떤 주제냐? 보셨겠지만 집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집합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자세한 건 몰라도 집합이란 단어는 아마 거의 이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번 12년도부터 17년도 1회까지 봤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나오는 영역이고요. 게다가 내용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30분 강의 들으시고 나서는 집합 내용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맨 처음에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집합과 원소. 그래, 집합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집합이라고 하느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집합입니다.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자, 5 이하의 자연수. 자연수라고 하면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바로 1, 2, 3, 4, 5가 바로 이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러한 집합 어떤 이러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들의 모임입니다. 요소들의 모임. 지금처럼 5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러한 요소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조건에 의해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바로 그것들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소라고 하면 집합에 포함된 요소를 이제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집합에 어떤 원소가 포함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특히 1, 2, 3, 4, 5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을 제가 집합 A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집합 A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자, 예를 들면 어떤 숫자 좋아하시나요? 저는 5라고 해볼게요. 자, 5가 지금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A에 포함되죠. 그럼 이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5 같은 경우는 집합 A에 포함되는데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바로 5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씁니다. 이제 A 쪽으로 5를 감아서 이 삼지창 모양을 쓰는 게 바로 포함된다. 어떤 원소가 A에 포함된다라고 표현되는 게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집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들의 모임인데 이 조건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기울인 글쓰로 말했듯이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거? 착한 사람들의 모임 또는 키 큰 남자들의 모임. 착한 사람들, 그다음 키 큰 남자들은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조건이 불분명하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집합이랑 원소는 그 뜻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두 번째부터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 바로 집합의 두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집합 표현 방식.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은 어떤 것이냐? 지금 여기다가 제가 A를 썼으니까 이걸 가지고 원소 나열법, 그다음 다른 방법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은 뭐냐? 원소가 아까 뭐였어요? 그 집합에 포함된 요소들이었죠. 그러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면은 그 집합에 포함된 요소들 1, 2, 3, 4, 5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바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그러면 그걸 예시로 들면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표시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 2, 3, 4, 5 걸어놨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원소 나열법입니다. 이제 원소 나열법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원소들을 여러 개 표시하지 않고요. 하나하나씩 어떤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건 제시법 있어요. 조건 제시법. 자,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요소들의 모임인데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게 조건 제시법입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A 같은 경우 A, 자, 이 똑같은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자, A는 자, 여기에는 어떤 게 원소 X가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X는 X인데 무슨 X? 자, 이제부터 이제 X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X는 X인데 어떤 X?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조건 제시법입니다. 그 X는 X인데 그 X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X는 이제 5 이하의 자연수. 5 이하의 자연수가 될 수 있는 X는 1, 2, 3, 4, 5니까 역시나 똑같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 제가 쓴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그림으로서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벤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똑같은 이제 집합 A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A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써놓는 거예요. 1, 2, 3, 4, 5. 그리고 특히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들을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영역들이 벤 다이어그램 자체로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보고 여기서 이 그림이 얘기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조건 제시법이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원소 나열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 문제에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 등을 그대로 씁니다. 벤 다이어그램 등을 그냥 쓰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집합이 뭐구나를 파악하려면 각각의 방법들을 확실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집합의 연산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합의 연산기호라고 하면은 맨 처음 이제 부분집합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부분집합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집합의 일부분.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A를 가져왔어요. 제가 A를 가져올게요. 1, 2, 3, 4, 5 A를 가져오고 B가 예를 들면은 B가 이번에는 얘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1부터 해서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죠. 그죠? 그러면 잘 보시면은 A에 있는 1, 2, 3, 4, 5들이 B 집합 안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B 안에 A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시하고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따 쓸게요. 그때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바로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그죠? 어떤 원소가 A의 원소이다. 어떤 O가 A의 원소이다라는 이 기호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는, 삼지창과 여기는 U를 어떻게 보면 눕혀놓은 모양.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르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에서도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집합이 또 다른 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랑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기호를 쓰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은 이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부분이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자, U를 전체 집합 U 여기는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10 이하의 전수 그 다음에 A는 제가 똑같이 가져올게요. A는 그죠?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그 다음에 B는 뭘로 가져올까? B는 2, 3, 7, 8이라는 걸로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그려보면 어떻게 나올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전체 집합 U에서 A는 1, 2, 3, 4, 5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B 같은 경우는 2, 3, 7, 8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랬을 때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이제 교집합인데요. 교집합은 기호로 A랑 B의 교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A, B의 교집합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집합 A에도 포함되어 있고 집합 B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집합, 그런 A랑 B의 부분 집합을 A, B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2랑 3이 집합 A에도 포함되어 있고 집합 B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A 교집합 B는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니까 2랑 3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A 합집합 B라고 하면 A 합집합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A에 포함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 B에 포함되어 있는 거 전체를 아우르는 게 바로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아까 이제 원소나열법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A에도 2, 3이 포함되어 있고 B에도 2, 3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집합으로. 이때 이 3을 두 번 쓰진 않습니다. 그냥 A랑 B 합집합을 했을 때 원소들 다 하나하나씩 써주는 게 바로 합집합이고요. 그렇다면은 한 차례로 써주면 1, 2, 3,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8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밑에다 썼습니다. 자, A 이건 밑에다 다시 쓰도록 하죠. 아무래도 애매하니까 다시 쓸게요. 밑에다가 집합 B는 1, 2, 3, 4, 5, 7,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집합 A의 여집합 위에다가 이렇게 C 모양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해요. 자, 여집합이라고 하면 뭐냐? 자, A 집합이 지금 전체 집합 테두리 안에서 1부터 10까지 있는 이 전체 집합 테두리 안에서 1, 2, 3, 4, 5 제외하고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A 집합 이외니까
그죠? 여기 포함돼 6, 7, 8, 9, 10이 바로 A의 여집합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A 여집합은 6, 7, 8, 9, 10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A의 여집합은 지금 보니까 A에서 제외한, A에서 바깥인 6, 7, 8, 9, 10인데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뭘까요? A의 여집합이 지금 6, 7, 8, 9, 10이었죠. 그런데 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6, 7, 8, 9, 10을 제외한 그런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6, 7, 8, 9, 10을 제외한 원소는 다시 1, 2, 3, 4, 5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은 본래 집합 A랑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여집합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여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이러한 기호가 나와도 겁먹지 마시고 A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A 원래 집합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마지막에 차집합이라고 있는데요.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잘 안 나왔었어요. 잘 안 나왔다가 저번 17년도 1회 문제에서 집합 문제에서 차집합을 거의 몇 년 만에 거의 처음 물어보다시피 하게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차집합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차집합이라고 하면 뭐냐? A 차집합 B라고 하면 뭐냐? 차집합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 A 차집합 B는 A 집합에서 B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제외하는 게 바로 A 차집합 B입니다. 그러면 A 1, 2, 3, 4, 5 중에서 B에 포함되어 있는 게 2, 3이죠. 그죠? 2, 3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하게 A에만 포함되어 있는 1, 4, 5가 바로 A 차집합 B에 해당돼요. 잠시만요. 1, 4, 5가 바로 A 차집합 B에 해당이 됩니다. 이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A 집합에서 B 집합,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빼는데 당연히 A에 없는 원소들은 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차집합 B는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어떤 게 되어 있느냐 A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뺀 차집합 이거랑도 표현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알아두실 필요 없지만 A에서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도 역시 A 차집합 B와 같은 표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내용들의 거의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말씀드리자면은 공간이 많지 않은데 여기다가 좀 가운데다가 좀 써볼게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고졸공정고시에서 물어볼 일도 없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혹시나 주어지는 집합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드모르간. 갑자기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 바로 이 여집합이 마치 분배 법칙에서 분배되듯이 각각에 분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걸 하나 가져올게요.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고 얘들의 만약에 여집합을 한다. 중요한 건 전체의 연산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에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여집합이 그냥 각각에 마치 분배되듯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고 그 다음에 교집합인데 이제 여집합이 되면 얘는 뒤집혀서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즉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와 같다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낸다고 하면은 이 법칙을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냥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시고요. 크게 중요한 내용으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집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어떤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들의 모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요소들을 원소라고 부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합이랑 원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의미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집합 표현 방법도 역시 각 내용이 뭔지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 방법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 방법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알아채실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은 실제적으로 여기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부분집합 표현이랑, 그 다음에 원소가 포함된다는 내용도 이 차이, 그러니까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는 기호랑, 그 다음에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는 기호랑 다르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핵심은 역시나 이 집합의 연산들,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집합. 내용들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들을 조금 이따 이제 문제도 같이 볼 텐데요. 문제는 항상 이제 전체 집합이 주어지고, 제가 한 것처럼 전체 집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 A, B 두 집합이 주어진 다음 그 두 집합에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등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어떤 집합들이 주어졌을 때 각 부분들을, 연산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등으로 가는 법칙은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중요한 만큼은 아닙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혹시 잘 안 보시나요? 네, 보시는 것 같이 내용 설명은 이 정도로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린 자료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단원에서 실제적으로 검정고시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각각 지금 제가 한 3문제 정도만 가져와 봤어요. 이 3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문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금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서는 왼쪽에서 이제 위에서 세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자, 두 집합 A는 지금 보니까 지금 원소나열법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원소나열법으로 1, 2, 3, 4가 A의 원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도 역시 원소나열법으로 3, 4, 6, 7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1, 2, 3, 4가 포함된 집합.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3, 4, 6, 7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겠네요. 자, 이랬을 때,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A 교집합 B라고 하면 뭐죠? A 교집합 B라고 하면은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A 교집합 B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때 이 원소의 개수, 즉 A 교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A 교집합 B를 먼저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자, A 교집합 B는 보니까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걸 써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1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1 같은 경우는 A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B집합에는 A1이 없죠. 그죠? 그러면은 1은 A 교집합 B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 보니까 2도 역시 B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3 봅시다. 3 같은 경우는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3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얘는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3 같은 경우는 공통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거 4 같은 경우 보니까 4도 역시 A 집합에도 있고 B 집합에도 있는 원소네요. 그럼 역시 A 교집합 B에는 4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A는 같은 이유로 아까 1과 2와 같은 이유로 6, 7은 A 교집합 B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B 집합에는 있고 A 집합에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A 교집합 B에는 뭐랑 3이랑 4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은 뭐예요? 3이랑 4, 한 개, 두 개니까 두 개. 즉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소의 개수. 이걸 노란색으로 할게요.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냥 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A 교집합 B인데 A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앞에 소문자로 N, 알파벳 N 이렇게 써주면은 역시나 이것도 똑같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집합.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7년도 1회 바로 저번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자, 두 집합 A는 1, 3, 5, 7. 그 다음에 B 집합은 2, 3, 5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이랬을 때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차집합 B는 뭐라고 했어요? A 차집합 B는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있는 원소들을 제외한 게 바로 A 차집합 B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A 집합에는 지금 1, 3, 5, 7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B 집합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보시면은 B 집합에 있는 걸 보니까 2, 3, 5가 있어요. 2 같은 경우는 어차피 A 집합이 없기 때문에 뺄래야 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3이랑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보면 A 집합에도 역시나 3이랑 5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A 집합에 있는 1, 3, 5, 7 중에서 B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3, 5는 A 차집합 B의 A 차집합 B, 그 차집합에 의해서 빠지는 원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A 차집합 B를 써보면 원래 A에는 1, 3, 5, 7이 있었는데 3이랑 5는 A 차집합 B, 즉 B의 원소를 뺄 때 지워지기 때문에 A 차집합 B에는 1과 7만 있죠. 방금 앞에서 문제에서는 집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 둘, 두 개 해가지고 1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그 집합 A 차집합 B라는 그 집합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집합 표현으로 1과 7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집합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조금 길죠, 그죠? 제가 드린 자료에서 오른쪽에 맨 위에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전체 집합 U. 우리 전체 집합에서, 전체 테두리에서는 뭐냐? X/X는, 자, X는 X인데,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X는 X인데, 어떤 X? X는 8 이하의 자연수. 8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뭐뭐 있습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가지가 있죠, 그죠? 이게 전체 집합이고, 그 안에 두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집합 A, B의 원소들이 모두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즉 A, B의 원소들은 모두 8 이하의 자연수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 A는 2, 4, 6, 8 이렇게 4개를 가진 원소 4개를 가진 집합이네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조건 제시법에 의해서 나타났군요. 자, X는 8 이하의 소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소수란 표현이 뭔가요? 소수. 공간이 여기가 남으니까 여기다 좀 쓸게요. 소수.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소수라고 하는 것이냐? 이를 제외하고. 이를 제외하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예요. 이거를 제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을 제외하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 생각을 해보면은 자, 2 같은 경우는 약수가 1이랑 2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는 소수예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3도 역시 1과 3 자기 자신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고요. 근데 4는 되는지 보니까 4 같은 경우는 1이랑 자기 자신 말고도 2가 약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는 약수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은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5, 7, 11, 13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소수는 뭐 무한히 많고요 일단.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소수 중에서 짝수는 2가 유일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집합 내용이기 때문에, 마주하면 어쨌든 간에 8 이하의 소수라고 했어요. 8 이하의 소수 뭐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8 이하의 소수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8 이하의 소수는 2, 3, 5, 7이 바로 8 이하의 소수네요. 소수란 말을 모르면은 좀 여기서 막힐 수도 있었겠죠, 그죠? 자, 어쨌든, B의 집합은 그래서 8 이하의 소수인데, 이걸 이제 원순할법으로 표현해보니까 2, 3, 5, 7이 되더라. 자, 어쨌든 간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랑 B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에 색칠된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제가 지금 B금으로 색칠했는데 보니까 전체 집합 중에서 A랑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굳이 이제 표현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전개를 하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고요. 우리는 어쨌든 전체 집합 자체가 1부터 8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한번 빼보도록 하죠. 즉 전체 집합 1에서부터 8까지 중에 1, 2, 3, 4, 5, 6, 7, 8 중에 A에 있는 거 빼고 B에 있는 거 빼기만 하면 그게 그냥 여기 포함되는 원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A 집합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2, 4, 6, 8 있어요. 그러면은 A 합집합 B 여집합에는 당연히 2, 4, 6, 8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2, 4, 6, 8을 제가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역시 B 집합에 있는 원소도 포함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 집합에 있는 원소 8 이하의 소수 즉 2, 3, 5, 7도 역시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2 이미 제외했고 3, 5, 7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제외하고 보니까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그러면 전체 집합 중에서 A랑 B에 모두 포함하지 않는 원소 즉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는 결국은 1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색칠된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즉 1번이 되겠죠. 1번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그죠? 간단하게만 이렇게 세 문제를 봤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합의 어떤 정의나 원소의 정의를 물어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집합과 원소라는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 두 번째 봤던 집합의 표현 방법도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원소 나열법이랑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벤 다이어그램을 오히려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이 해당하는 부분에 속하는 원소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혹은 개수는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보기 때문에 집합의 표현 방식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집합의 연산기호 그러니까 두 집합이 주어졌을 때 교집합은 뭐고 합집합은 뭐고 차집합은 뭐고 여집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혹시나 강의 쪽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것도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